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6일 병진 세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천수사 산등승희에 거둥하다. 영의정 류정현 좌의정 박은 두 사람이 한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별하고 내구마 각각 한 필씩을 내려주고 말하기를 경등은 이 말을 타고 양경을 왕래하라 하니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덕이 이와 같으시니 만약 이 말을 타고 한 번이라도 불의를 행한다면 마땅히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하였다. 유정현, 박은 등에게 명하기를 지난번 간신 구종수의 사건이 발각되던 날에 나는 우러러 조종의 정루한 간난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황희를 불러서 구종수의 죄악과 세자의 실덕을 모조리 말하였는데 황희가 대답하기를 구종수의 한 짓은 매와 개의 일에 지나지 않고 세자의 실덕은 나이가 어린 때문입니다 하고 두 번씩이나 말하였다. 조금도 다른 말이 없었다. 이제 김한로가 세자의 장인으로서 사직의 대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몰래 간율한 계책을 꾸면서 어리를 도로 바치었으니 이 두 사람의 죄는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야 한다. 내가 아직도 숨기고 차마 그 일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자가 스스로 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니 두경은 마땅히 누설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세자가 끝내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가 자취한 것이니 그 종말이 어찌 되겠는가. 좌의정은 나보다 나이가 적으나 영의정은 나이가 이미 많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나이의 늙고 젊음에 관계없으니 두경은 마땅히 그리 알라 하니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김한로와 황희의 죄는 숨겨서 참을 수가 없으니 진실로 밝게 바로잡아서 후례를 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우선 서서히 하여서 세자가 스스로 세 사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박은이 오랫동안 정권을 맡아서 뇌물을 많이 받았는데 어찌 일이 모두 이치에 합하였겠는가. 이에 말하기를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한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는가 하였다. 양경은 한경과 개경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7일 정사 첫번째 기사 수액은 세계 명하여 공부를 상정하게 하다. 의정부 6조와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8일 무호 첫번째 기사 온정에서 모욕하는 것을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조말생 등에게 명하기를 내가 본래 병이 있어 4월 초에 평산의 온천에 가서 이를 치료하고자 하나 이르러 유숙하는 곳에서 그 화가 상할까 두렵다. 장차 그 소출을 헤아려 이를 갚아주거나 혹은 한전을 주려고 하니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서 먼저 사람을 시켜 이르러 유숙할 땅의 거주민에게 가서 다 이르기를 땅을 갈고 곡식을 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이르러 다시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의원의 말을 들으니 온정에 모욕하라는 계책이 있었다. 의원의 말을 믿고서 이러한 행차가 있다면 문을 열고 적을 끌어들이는 화가 있을까 두렵고 또 내가 때때로 마음을 너그러이 하지 못하여 온정의 행차를 정지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전하께서 본래 풍질이 있고 또 오랫동안 답답하고 근심이 쌓이었기 때문에 신은 전하께서 목욕하여 병을 없애고 답답하고 근심한 마음을 너그러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하께서 하시고자 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강권하겠습니까? 화가는 곡식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8일 무호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보은사에서 대사할 것을 전지하다. 내가 보은사 고개의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바라보고 일찍 이 땅에 대사할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니 열흘 뒤에 친히 가겠다. 내금이 내 시위에 명하여 나누어 화를 쏘게 하라. 또 어느 날 도진무 병조 당상과 여러 재상을 모아서 나누어 쏘게 하고 그 유사로 하여금 관탕과 그 술을 많이 준비하게 하라. 또 들으니 말을 검열하는 목장에 노루가 많이 있다고 하고 내구에 있는 어린 말 한두 피를
있다고 하니 어느 날 가서 시험하여 쏘도록 하겠다. 성균관도 또한 소나무가 무성하고 땅이 넓어 대사할 곳이 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을 때 항상 그 가운데서 놀고 즐기었으니 지금 가서 보고자 한다. 그러나 문묘가 가까이 있으므로 감히 갈 수가 없다 하니 조말생이 이에 관탕을 써서 바치었는데 피장이 그 태반을 차지하였다. 하교하기를 피물을 없애고 오로지 활과 화살만 쓰라 하니 조말생이 활 20개와 화살 20동으로 의논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주 알맞다 하였다. 대사는 두 패로 나누어 활을 쏘는 일이고 관탕은 나라 창고고 또는 그 저작물이며 내군은 내사복시 궁시 국내에 따로 둔 사복시로 연녀 승마를 맡아보던 관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8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전사 조흡이 방어할 사의를 올리다. 보고하기를 강계도에 있는 일산여연과 삭주도에 있는 창성벽동과 의주도에 있는 인산용천은 모두 강변에 있어서 방어에 기뉴한 곳인데 군기의 수가 적으니 진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개수관에서 저장한 군기를 적당히 헤아려 나누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8일 오후 네 번째 기사 오돌이 동풍지에게 종이 100권을 내리다. 노무를 위하여 이러한 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내관 황도를 평산 온정에 보내다. 이보다 앞서 도관찰사 김문발이 임금이 장차 온정에 거둥한다는 말을 듣고 농민을 뽑아서 온정과 도로를 수리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내가 온정에 행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김문발이 마음대로 추측하여 백성들을 사역시켜 패단을 일으켰다 하고 이어서 대원 등에게 묻기를 경등이 전하에 알리지 않았는가 하니 모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했다. 이에 황도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황도가 돌아와서 수령이 수줍하면서 패단을 일으킨 사건을 아뢰자 황해도 경력 안종신을 불러서 그 백성을 번거롭게 한 연구를 물으니 안종신이 대답하기를 신이 가서 평산 옹정을 보니 어실이 기울어져 장차 무너지겠기에 신이 그대로 볼 수 없어서 평산 군수로 하여금 잠시 수접하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이리 비록 이처럼 신자가 할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행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서서히 하라.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서운관에 명하여 성령대군 장의를 고르게 하다. 임금이 경사, 서인의 장사 지내는 달은 각각 정한 기한이 있다. 그러나 서운관에서 음양의 금기에 구애되어 아래기를 3월 안에 길일이 없고 다만 4월 초 5일 을류가 보통 길합니다 하였다. 이에 여러 대응과 일자, 덕이 이 양일 등을 불러서 내전에 들어가 친히 하교하기를 법을 후세에 내리자면 마땅히 종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성령의 장사를 4월 초 5일로 정하라. 또 사람의 목숨이 길고 짧으면 모두 하늘이 정한 바인데 어찌 음양에 구애되어 끓이는 소치가 있겠느냐. 내가 장통일 추산서를 남겨두겠으니 그 나머지 글은 모두 이를 불태우라. 만약 요망하고 허탄한 장서를 갈무리하는 자가 있으면 서운관으로 보내도록 하여 모두 불태워버려라 하니 찬성 이원과 대제학 병계랑 등이 큰 해가 본명을 누른다는 데 의거하여 전하에 끓이는 데에 속하니 오는 기해년 정월 통길일을 써서 장사 지내도록 정하였다. 일자는 점장이고 큰 해는 큰 해의 간지를 말하고 본명은 죽은 자와 태어난 자의 간지가 같은 해를 말하고 통길일은 끓임이 없이 통하는 길이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지신사 조말생 등을 불러서 성령의 장일에 관하여 말하다.
대은, 이명덕, 김효순 등을 불러서 보고 말하였다. 내가 성령의 장사를 3개월의 제도에 따르고자 하는데 서운관에서 음령의 금기에 구애되어 4월 안에 길일이었고 오로지 이달 초 5일만이 길하나 다만 큰 해가 나의 본명을 누름으로 물려서 명년 정월 초 4일을 골랐다. 내가 이러한 말을 믿지 않으니 과거에 이미 그러하였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조인벽, 조영무, 이화, 이원계 등이 모두 자손이 매우 많은 사람들인데 그 자손들로서 어찌 큰 해가 본명을 누리는 사람이 없겠는가마는 그러나 아직 큰 해가 누리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가 있지 않았다. 신민년에 선비께서 병을 얻자 내가 곁에서 모시고 임종을 보았고 날짜를 골라서 장사 지냈는데 이 해가 나의 큰 해가 누르는 때였다. 무자년에 우리 태조가 장사 지낼 때 그 장일이 상왕의 본명을 누르는 날이었으므로 송중의 예를 행하였고 내가 즉위한 이후로부터 혹은 내가 마르고 혹은 돌이 옮겨지고 혹은 바다가 붉어져 무릇 괴이한 일이 많았다. 그러나 한 책에 이르기를 임금을 바꿀 징조라 하였으나 내가 즉위한 지 지금까지 18년이지만 아직 흉해로서 큰 것이 없었다. 어찌 이 일의 호순신에 미치지 못하겠는가. 이러한 여러 조목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증언이다. 또 내가 옛날에 유순도를 불러보고 진안군 익안군의 팔자를 가지고 그 길흉을 물었더니 유순도가 대답하기를 살아남는다고 하였으며 또 산 사람을 가지고 죽는다고도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비록 성묘라고 하더라도 혹은 믿을 수가 없다. 옛날에 경사 서인의 장례가 있었으니 서인들이 음양을 끓이는데 구애되어 옛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 법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면 마땅히 종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제 성령의 장사는 선왕의 제도에 따라 4월 초 5일로 정하겠다. 이러한 뜻을 정부 6조민 이양일 고중안에게 유시하고 이제부터 이후로는 잡스러운 말을 진언하지 말게 하라. 선비는 죽은 어머니이고 상왕은 정종이며 송종은 장사이고 호순씨는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음양지리학자이고 성묘는 별을 보고 점침을 말한다. 대종실록 35권 대종 18년 3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성령을 위하여 종사를 세우는 문제를 묻다. 성령을 위하여 종사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고자 한다. 군왕의 아들이 후사가 없이 졸하면 형제의 아들로서 종사를 세워 제사를 받드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옛 제도를 상고하여서 아려라 하니 충녕대군과 조말생이 여러 고전을 상고하였으나 그 제도를 찾지 못하였다. 대종실록 35권 대종 18년 3월 1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조계청을 숙궁 서쪽에 짓다. 대종실록 35권 대종 18년 3월 10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채방사가 금을 바치다. 강원도 해양등지의 채방부사 윤홍의가 금 137량 사전을 바치고 황해도 채방 판관 김규령이 금 7량 오전을 바치고 평안도 채방부사 백환이 금 1근 8량 오전과 지제연 117근을 바치니 모두 공조에 내렸다. 대종실록 35권 대종 18년 3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황룡이 경기 교동형 음물에 나타나다. 교동형 수영의 음물 가운데 나타났다. 수군 첨철대사 윤화가 보고하였다. 수영 앞에 우물이 있는데 성군들이 물을 깃고자 하여 우물가로 가니 황색 대룡이 우물에 가득 차서 보였는데 허리의 크기가 기둥과 같았습니다. 원래 우물의 둘레가 12척 5촌이요 길이가 2척 3촌이었습니다. 대종실록 35권 대종 18년 3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밖으로 나가 표적을 쏘다. 세자가 내사 북문 밖으로 나가서 표적을 쏘았다. 대종실록 35권 대종 18년 3월 1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성령대군에게 증시하여 변한 소경공이라 하다.
성령대군 이종에게 증시하여 변한 소경공이라고 하였다. 여조의 쌀이기를 졸한 성령대군 이종은 위나라 종실 풍도공과 지나라 종실 요동도회왕과 송나라 종실 임천무열왕의 증시한 예에 의하여 나라 이름을 아울러 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진안군 이방우와 이강군 이방이의 시호도 또한 이러한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이에 이종에게 증시하여 변한 소경공으로 하고 정효공 이방우에게는 진한을 더하고 공정공 이방의에게는 마한을 더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봉산인들이 조운하다가 죽은 사람이 28명이었다. 봉산 사람들이 신루를 지을 석가래를 조운하다가 배가 패물하여 빠져 죽은 사람이 28명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무가 약을 구하다. 평도전이 일찍이 휴가를 구하여 가서 종정무를 구하는데 이제 반인 파도지를 보내어 예고를 하여 그를 바치었다. 그래 이르기를 종정무가 지난해 9월에 풍병이 일어나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지난 2월에 조금 차도가 있었습니다. 빌건대 청심원 소화번과 제반 약재를 반인에게 붙여서 보내주소서 하고 또 평도전의 말을 전하기를 전에 종정무가 병이 없을 때 적선이 살마주를 지나 강남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적인들이 의논하기를 상장이 나오고 종정무도 병들었다. 살마주를 지난다고 성언하면서 마침내 조선의 지경을 지나가자고 하니 혹시라도 범경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마땅히 국가에 상달하여 각포의 병선으로 하여금 방어하고 수비하는 데 삼가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평도전에 글을 읽어보고 말하기를 저들이 비록 약을 구하지만 어찌 복용하는 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병조 참판 이춘생 등이 아뢰기를 이제 외변이 염려스러우니 기마 역자를 각도에 보내어 방어를 견실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였다. 기마 역자를 보내는 것은 그 형세가 심히 급한 것이므로 외방에서 반드시 놀라서 소유할 것이다. 다만 이 문화에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마 역자는 나라에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동원하여 각도로 파견하던 영로를 말한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3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종정무에게 소화번 등 약과 소주를 주다. 소화번, 정심원, 보명단, 양비원, 정기산 따위와 같은 약과 소주를 적당히 헤아려 자세히 기록하여 예조의 서계를 지금 말미를 받고 들어가는 우원에게 주어서 보내고 또 우원에게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과 소금과 장과 어미를 복량할 물건과 양미도 또한 적당히 헤아려 주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청원군 심종의 졸기 심종은 임금의 동무제 경성궁주에게 장가들어 청원군에 봉해졌으나 회양군 이방관과 사통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쫓겨나 귀양 갔는데 이때 이르러 병으로 죽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5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일본 대마도 좌위 문대량이 규를 바치다. 일본 대마도 좌위 문대량이 황감을 바쳤다. 대량이 평도전에 인하여 감자 320개를 바쳤다. 황감은 누른 감귤이고 감자를 감귤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5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양홍달 가이 등을 율에 의하여 시행토록 청하다. 양홍달과 박거와 무녀 가이를 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 형조 참판 이지강 문여 보문 등의 조회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전 형조 참판 이지강 전 참의 이중배 전 정랑 홍봉흑 노기상 고약해 전 주아랑 곽정 등이 법관으로서 문여 보문의 죄를 논하는데 불충항으로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크게 부당하였습니다. 장죄에 이르렀어도 또한 속을 거두어 성안하고자 하였으니 더욱 부당합니다. 하물며 고약해는 방장으로서 당상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속을 거두고자 하였으니 죄가 진시로 작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약해를 다만 외방에 붙여 하였고 이지강 이중배 홍복흥 노기상 곽정은 다만 그 직을 파면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법을 잡은 관원에게 어찌 경계가 되겠습니까?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교하기를 이지강 등은 이미 간운의 탄핵을 당하여 정부 6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좌제하였으니 다시 청할 수가 없다 하니 장령 박헌이 아뢰기를 성령대군의 병은 이미 은미하여 알기가 어려웠던 증세가 아닌데 양홍달 등이 모두 말하기를 이미 나았다고 하면서 약을 짓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창진의 병은 귀신이 능히 구할 바가 못되는 것을 보통 사람도 함께 아는 바인데 무녀 보문이 에우라지 재물을 탐하여 궁금의 안에서 마음대로 사수를 행하고 또 큰 병고를 가져왔습니다. 궁금의 안에서도 오히려 또 이와 같은데 하물며 무지한 서인들에게야 어디에선들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여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벌써 좌제하였으니 다시 청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별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임금이 성령이 조울하면서부터 정사를 보지 아니하다가 이날 비로소 별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정상이 오랫동안 향국에 거하다가 사관으로서 들어가서 조계에 참여하니 임금이 정상에게 이르기를 해를 격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근자에 물러가 있었던 곳이 어느 향이었는가 하였다. 정상이 대답하기를 홍주입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과 내가 삼관에 있을 때 동료였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먹은 나이가 얼마인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61세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구나. 나도 마음속으로 일찍이 61, 2세를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였다. 대은하연이 아뢰기를 투화한 외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닌데도 오히려 나라에 의뢰하여 자생하니 그 지응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다시 양식을 주지 마소서 하니 하교하였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가산을 익히지 않았을 때는 양식을 주어서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일을 익혀서 이미 그 생활을 꾸리면 전지를 경작하여 먹는 것이 가하다. 식량을 우리나라에 위탁하여서 항례를 삼는다면 끝이 없는 욕심을 어느 때에 그만두겠느냐. 근자에 평도전이 동생 피랑에게 글을 주었는데 적인 등이 150척을 만들어 중국을 약탈하고자 한다니 그들이 왕래할 때에 변방의 환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평도전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특히 권도의 뜻이다. 적들이 많이 불의한 짓을 함부로 행하니 마땅히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만약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승량이와 이리 같은 포악함을 어느 때에 그만두겠느냐. 만약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교통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중국의 환을 구하지 않는다면 비단 4대의 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말에는 반드시 복심지질이 있을 것이니 내가 이 때문에 염려하기를 그만두지 못한다. 복심지질은 들어버릴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다. 지응은 현지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공급해줌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각도 도관찰사에게 혈량을 찾아내어 아래게 하다. 이름을 자세히 써서 아래게 하니 강원도에서 40인이고 경상도에서는 51인이고 전라도에서는 86인이고 충청도에서는 8인이고 평안도에서는 12인이고 함길도에서는 20인이고 경기도에서는 50인이었다. 황해도에서는 2인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무공의 거관하는 법을 세우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각처의 재양 때에 무공이 부족하니 빌건대 각사로 하여금 이전에서 거관하여 대장 대부로 된 자와 사령에서 거관하여 군기관 별군으로 된 자 가운데 120인을 정하여 재량방의 예에 의하여 나누어 좌우변으로 하고 매 도목에서 2인씩 거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였다. 사령에서 거관한 사람 안에 나이가 어려서 업을 익히기에 가당한 사람을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에 정하여 보내고 계문한 것 안에 의하여 거관하게 하라. 거관은 임기가 차서 벼슬을 떠나 다른 관직으로 옮기던 일인데 세종실록 제1권을 보면 시 속에서 각 직지의 임기가 차서 갈리는 것을 거관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술잔을 정사를 아래던 여러 경에게 내려주다. 좌부대원 원숙이 앞으로 나와서 아래기를 신이 지난해 양근 군사로서 뽑혀서 대언에 임명되어 신의 노모가 감격하여 종일 울었습니다. 성은이 깊고 무거우니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다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니 임금이 너희 말이 진실로다. 내가 옛날에 승선에 임명되니 태조가 바야흐로 수상으로서 나라를 맡았었지만 오히려 또 감격하고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었다. 하고 이어서 눈물을 머금었다. 승선은 임금의 명을 출납하던 관은 곧 승지나 대언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한경의 군영을 만들도록 청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조성할 제목이 이미 강변에 도착하여 여러 날을 쌓아 놓았으니 청컨대 우선 군기 월가를 정지하여 본감의 군인과 본조에서 소속한 보충군으로서 부역시키고 나무를 옮기고 돌을 옮기고 계기할 때에 이르거든 경기 각포의 당번 선군으로서 아울러 부역시키소서. 좌변은 성군감으로 하여금 감독시키고 우변은 군기감으로 하여금 감독시키고 병조참이 남금으로 하여금 그 능하고 능하지 않은 것을 살피게 하소서. 임금이 크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니 병조참판 이춘생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백성들의 힘이 아니면 능히 판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나무를 수송하는 역사를 보았는데 비록 나무 하나를 옮기더라도 사람의 숫자가 심히 많았었다. 만약 강변에서 깎고 다듬어서 실어드린다면 제목은 가볍고 인력도 나누게 되어 며칠 가지 아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또 토목의 역사는 몹시 더운 철에 일으킬 수 없으니 사활을 당하거든 역사를 끝내는 것이 가하다. 모름지기 계기하는 것을 먼저 하라. 군기월가는 각도의 주군현에 부과하여 매달 상공하도록 하는 군수물자이고 계기는 털을 닦음이며 당번 성군은 번을 당하여 입역하는 성군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판진주 목사 유염의 주어를 청하다.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유염이 진주에 있을 때 강주진이 이미 혁파되었으나 오히려 진무의 취라치를 정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군인을 뽑고 또 진주, 협천, 하만 등지 취적인과 창기를 거느리고 두 번이나 사냥을 갔습니다. 노야를 세 곳에 설치하여 정리하여 보낼 도자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 화매하여 공공연히 허비하여 썼습니다. 사냥한 날이
오래되어 군인들의 양식이 떨어지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여서 이를 주었으니 조금도 재상으로서 성상께서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을 문받을 뜻이 없었습니다. 교서관, 교리, 양곤이 진주, 판관이 되어서 유형과 통하여 같이 백성들에게 군량과 피물, 마제철 따위의 물건을 거두어서 공공연히 배단을 일으켰으니 아울러 모두 부당합니다. 율에 의하여 죄를 논하소서. 탐욕스럽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유염은 나의 동년인데 어찌 사냥을 좋아하기가 이와 같으냐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유염이 더욱 좋아하는 것은 매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능히 매를 받지 못하면서 매를 좋아하는 자가 참못 많다. 옛날에 정희계가 이와 같았는데 유염도 또한 매를 좋아하는 자이다. 범한 죄가 비록 많지만 두고 논하지 말라 하고 다만 양곤만 파직시켰다. 취라치는 군중에서 소라를 부는 사람이고 취적인은 피리를 부는 사람이고 노야는 대장간이고 도자는 칼이며 화매는 백성들과 서로 사고 팜이며 마제처럼 말발굽에 박은 철이며 동료는 같은 때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에 같이 오른 사람 동방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명하여 지난해 직첩을 거둔 자 이름을 아뢰게 하다. 임금이 조말생 등에게 묻기를 전날 유정현 박은의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유영이 죄를 얻어 가련합니다 하고 하였다. 유영의 죄가 합당한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합당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유정현 등이 말하는 바는 오로지 유영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직첩을 거둔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정력이 태조의 어진과 공신의 화상을 사혼각에 안치하도록 청하다. 호조판서 정력이 태조의 어진과 공신의 화상을 사헌각에 안치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임금이 감히 태조의 소원을 고칠 수가 없다 하고 곧 공신, 정부, 예조의 의논에 따라서 다시 당시의 의논을 상고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춘등, 추등의 부시하는 법을 의논하다. 우부대원 원숙이 아뢰기를 수가하는 문신의 수가 적으니 청컨대 유도하는 문신 등으로 하여금 춘등의 시를 짓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내가 들으니 옛날 한 사람이 시를 짓고자 하면 방 안에서 서책을 널리 펼쳐 놓았다고 한다. 이제 시를 짓는 선비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면 그 재주가 어찌 진전될 리가 있겠느냐 하였다. 원숙이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글재를 내리면 각각 그 집에 있으면서 사흘을 기한하여 지었는데 지금은 수교하고 아사 일에 조방에 모여서 시간을 한정하여 짓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 법의 심히 마땅하다 하였다. 춘등은 봄철이고 추등은 가을철이며 수가는 어가를 따르며 유도는 서울에 머물러 있음이고 아사일은 관아에 출사하는 날이고 조방은 조신들이 조회를 기다리기 위하여 아침에 각 사별로 모이던 방인데 대궐 문 밖에 있었다. 직방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도총재 김만수에게 장을 때리고 이 산진으로 유배하다. 장 90대를 때리고 이산진으로 유배하였다. 처음에 조말생이 아뢰기를 전년에 김여하가 옥을 뛰어넘어 도망하여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도망하여 나갈 때 어찌 정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나갔으니 또한 어찌 몸을 숨겨주는 집이 없겠습니까? 당사자는 본가에서 이미 죄를 속바쳤으나 그러나 정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추국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검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정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문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만수를 의검부에 내려 대검과 형조에 명하여 이를 잡치하게 하니 김여하가 납초하기를 단천지사였을 때 감사에게 차사
를 받고 값산 만호 장온의 범한 죄를 추역하였는데 장온이 값산 지경 우라한에 나가 있으면서 그 땅을 동량북의 땅이라 망칭하고 비단을 의건부에 바쳤으므로 스스로 의욕하여 도망하여 나와 칠촌수 김만수의 집에 숨어서 10일 머문 뒤에 서흥의 김만수의 첩의 집에 있다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김만수가 납초하기를 저희 아비가 정주의 득찰창 만호였을 때 외인이 들어와 침탈하였기 때문에 죄를 얻어 갇히었는데 김여하의 어미가 친히 스스로 공개하고 돌보아서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아비가 말하기를 나는 늙어서 능히 은혜에 보답할 수가 없다. 내 자손이 되는 자가 마땅히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김여하가 도망하여 우리 집으로 왔기에 이를 머물러 두었다가 뒤에 반당 박세연에게 주어 서흥의 첩 집에 보냈습니다. 나라에서 배문하고 분벽하여 끝까지 찾는 사람을 용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했다. 김여하는 일찍이 도망하여 있을 때 대명률에 의하여 그 죄를 속바쳤던 까닭에 다만 영천에 유배되었고 오군 장신계는 장 100을 맞고 천안으로 유배되었다. 장신계는 김여하를 몰래 숨겨준 자였다. 박은이 사살의 조중에서 말하였다. 김만수는 재상으로 임금의 곁에서 모시면서도 도망하는 죄인을 숨겨주었으니 죄가 너무나 크다. 비록 그렇지만 오륜 가운데 붕우도 하나의 조목이 있는데 김만수가 붕우를 환란에서 구하고자 하여 후일의 책임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국가를 위한 계책으로는 이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 하물며 김여하의 죄는 종사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김만수와 장신계는 또한 친속이 되지 않는가 하였다. 차선은 사자로 임명함이며 배문은 범인의 집에 죄목을 써서 붙이는 일이고 분벽은 범인의 집의 담벼락을 희게 칠하여 놓는 것이다. 용언은 죄인을 숨겨둡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첫번째 기사 신유창 이유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신유창을 좌군 총재로 이유를 형조 참판으로 삼으니 신유창의 한경에서 와서 사은하였다. 임금이 내가 관안을 보고 경이 산인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여러 해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근래에 또 들으니 재생원 제조가 되었다는데 이제 총재로 삼는 것은 일석이 생각이 아니다 하니 신효창이 살해하였다. 신이 여러 해 병을 얻어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온전히 성상의 덕택에 힘입어 겨우 목숨을 보존하여 이어왔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성상의 덕을 입었는데 어찌 은총의 명령이 이와 같음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관원은 벼슬아치의 이름을 적은 문안 관리의 성적을 매겨 보평의 참고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두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박초의 주회를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보고에 이르기를 박초와 지선천군사 권숙이 등이 군인을 뽑아 보내어 다른 지경에서 사냥하였습니다. 권숙이는 신이 이미 율에 의하여 장 100대를 때려 파직하였으니 박초도 또한 율에 의하여 죄를 주도록 청합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세번째 기사 대마주 좌사구리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네번째 기사 장서를 거두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장서는 경외에 알려서 모두 서운관으로 모되 만약 갈무리를 하여 숨기고 내놓지 않는 검수를 수장한 율에 의하여 논하소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명하기를 중위에서 경사가 각각 서로 틀린 장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음양의 금기에 구애되어 해가 지나도록 장사 지내지 않는 자가 잠은 많으니 진실로 가히 마음이 아프다. 서운관으로 하여금 장서의 가장 긴요한 금을 골라서 장통일을 중회에 반포하고 그 나머지 요사스럽고 허탄하고 긴요하지 않은 책은 모조리 불태워 없애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이를 거두었다. 경사는
풍수지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나라에 세를 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5번째 기사. 산이 있는 고을에 양봉통을 설치하게 하다. 호주에서 아래기를 각도의 공안에 붙인 1년의 청밀 황랍의 원수를 납공에 두루 족한수에 준하여 계산하여 산이 있는 각 고을에 의하여 나누어 정하고 양봉을 하게 하되 그 가부를 시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황랍은 밀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6번째 기사. 박근을 인심을 현혹시켰다 하여 의건부에 내리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듣건대 박근가 한경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무학의 깊은 골짜기 등지에 개들이 무리를 지어 장작을 진 노인을 물어서 죽였다고 하여 인심을 현혹시켰다고 한다. 유도한 의건부로 하여금 그 사실을 추국신문하여 만약 헛살하고 공초하거나 혹은 승복하지 아니하거든 잡아서 유사에 보내라 하였다. 경기도관찰사 허조가 마산 역성 최소의 보고에 의하여 병조에 관문을 보내기를 나쁜 개 15마리 정도가 무악의 석혈에 있는데 새벽녘이나 저녁녘에 저물녘에 무리를 지어 지저대고 매양 사람을 상하니 청컨대 사람을 시켜 이를 잡게 하소서 하니 경조에서 아래였다. 하교하기를 그 보고한 바와 같다면 분의건부에서 박근을 잡고 내거 족인 16건과 중신찬 등도 또한 체포하라 하니 하교하기를 박근은 실없는 사람이다. 세 사람이 죄가 같은가 같지 않은가 하니 조말생이 말하기를 같습니다 했다. 하교하기를 처음에 말을 발설한 사람은 죄가 더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조율하여 아뢰어라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박의 죄는 마땅히 요원의 율에 두어야 하는데 요원의 죄는 차명에 해당합니다. 세 사람의 죄는 모두 같으니 청컨대 의건부에 내려서 다시 추국하여 조율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명하였다. 마산 역성을 잡아와서 그 개가 사람을 상한 사실을 물어보고 보고한 바가 거짓이라면 박거 등의 예에 의하여 논제하라. 분의건부는 의건부의 분사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7일 정축 첫번째 기사. 역사에 나온 군인을 놓아주다. 전지하였다. 때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철을 당하였으니 백성들을 사익시킬 수가 없다. 신루를 지을 제목을 전수하는 군인들을 일체 모두 놓아보내라.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7일 정축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김만수 김여하의 주회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한데 인신의 직분은 충성하고 정직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충성하기 때문에 일에 진력하지 아니함이 없고 정직하기 때문에 일에 적당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김여하가 동망함에 나라에서 배문하고 분벽하여 그를 잡으려 한 것은 지극하고 하다고 이를 말합니다. 아는 사람마다 의당 분주하고 바쁘게 고하여 잡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물며 김만수는 성은을 지나치게 입어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작은 은혜로서 대의를 폐하였습니다. 죄인을 용언하고 관에 고하지 아니하고 비호하여 돌보기를 여러 달 동안 하다가 사람을 주어 길을 가르쳐 몰래 먼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계장흥 등으로 하여금 이를 본받게 하여 끓이지 않고 하였으니 그의 불충하고 정직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김여하 같은 자도 또한 의건부에서 사유를 행문할 때를 당하여 그 정상을 실토하였으면 정직한 것인데 자기의 죄에 의혹하여 도망하여 숨어 면하기를 꾀하였으니 그의 정직하지 못함도 또한 심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특별히 그 너그러운 법전에 따라서 그 죄를 말감하시니 그것이 악을 징계하고 후례를 경계하는 뜻에 있어서 혐의스러움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김만수, 김여하 등의 죄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3월 2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관기가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남자는 도청에 소속하게 하다. 예조에서 관습도감의 첩정에 의하여 여기가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는 연화대에 소속시키고 남자는 도청에 소속시키고자 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연화대는 외방의 관기에 가당한 자를 골라내어 일을 시키고 도청은 그 보관대로 따르라. 양부는 양인 남편이다. 태종시록 35군 태종 18년 3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태종시록 35군 태종 18년 3월 2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강방우를 보내어 외인에게 잡힌 중국인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중국 사람 하영 등 4명을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태종시록 35군 태종 18년 4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태종시록 35군 태종 18년 4월 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별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한상경을 전별하다. 한상경이 서울에 한경에 가기 때문이었다. 겸하여 정사를 아뢰던 신료를 공개하고 한상경에가 말 한 피를 내려주었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4월 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성령이 졸한 것과 한두할 계책을 말하다. 성령이 졸한 것은 제 명이 아니었다 하니 이 원이 대답하기를 목숨을 길고 짧은 이치는 실로 하늘에 관계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소서. 진실로 죽을 자라면 비록 의원이라 하더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래 강희종의 처가 임신하였는데 양홍달이 배 가운데 덩어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뜸을 떠서 낙태한 뒤에야 그가 아들을 가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했다. 박은이 승려가 옮겨 거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소신료가 길이 어가를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오는 자도 있습니다. 원컨대 환도하는 날을 정하여 인심을 하나로 해서 뜬 말을 그치도록 기약하소서. 또 유후사에서 길에 사모하를 쓰는 것은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임금이 여름이 지나서 환도할 계책이 이미 정해진 것을 여러 대언이 함께 아는 바인데 어찌하여 뜬 말이 있는가 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교지를 받들어 이미 군용을 지었으니 이것이 명백한 정음입니다. 아니 임금이 어찌 반드시 군용이겠느냐. 종묘와 사직도 거기에 있다.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유사도 또한 도읍지인데 사물을 쓰고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또 무슨 미편한 것이 있느냐 하였다. 박은이 이와 같이 한다면 남경과 북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임금이 천하의 군왕은 옛날에 양도를 가졌으나 이곳을 칭하여 도읍이라 한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여러 경들이 모두 나가니 박은이 앞으로 나와서 말게하기를 신효창이 이모년의 성령부 윤이 되어 태조를 따라 돌아오지 않았으니 서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도총조에 임명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 내가 곧 잊었었다. 정관 신작은 어찌하여 서용하지 않았는가. 이 일은 사인을 시켜 계문하게 할 일이지 친히 나와서 밀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밀게는 임금에게 비밀리 아래입니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4월 1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각사에 명하여 번갈아 한경에 왕래하게 하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4월 1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금이 나는 곳을 보한 사람에게 상을 주다. 채방부사 윤흥이가 아뢰기를 춘천에서 금이 나는 곳은 회양, 호장, 박현용의 고한바이고 낭천에서 금이 나는 것은 현인 전낭장 김용금이 고한바이요. 금성에서 금이 나는 것은 현령 고습이 고한바이요. 평강에서 금이 나는 것은 현감 박서의 고한바입니다. 윗 항목의 사람들을 포상하여 후인을 권장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은은 역적이 배가 많으나 그 이익과 수량이 적은데 금은 그 이익이 조금 많다. 금으로서 은을 대신하여 공납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장차 무슨 말로 대신하고자 하겠는가. 포상하는 일을 정부 육조에 내려서 의논하여 거듭 아래라
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박은용은 그 신역을 면제하고 김용금은 관직으로 상을 주고 박석고습은 그 진고한 것을 출연하여 시험한 뒤에 가자하여 보상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자는 품계를 올리는 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일 신사 6번째 기사 안변기관 김지순 장교 이춘의 역을 면제하다. 함길도 도관찰사 유산울이 안변부사 이식의 정보에 의거하여 일렀다. 김지순, 이춘 등이 본육을 면하고자 하여 소몰에 응하기를 구하여 경운의 땅에 입거합니다. 김지순의 조부는 일찍이 홍적의 난에 공로가 있었고 또 태조를 따라 인올의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대적, 궁벽하고 거친 땅에는 사람들이 입거하기를 어려워하는데 바로 모두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춘은 궁벽하고 거친 땅을 끓이지 아니하고 소모에 응하여 입거하고자 하니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역을 면제시키고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데 드디어 그 역을 면제하였다. 소모는 나라에서 사람을 불러서 모으는 것이고 홍적은 홍건적의 난이고 인월의 싸움은 조선 태조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운봉 싸움을 말한다. 인월은 운봉현에 있는 영명이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4월 1일 이모 첫번째 기사 경덕궁 신누가 이루어지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4월 1일 이모 두번째 기사 유도한 사원부에서 환도하도록 상소하여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관사를 나누어 환경할 때 길에서 보니 귀천의 남녀가 소나 말에 짐을 싣고서 길에 끊이지 않았는데 평시에 비하면 10배나 되는 무리이니 그 사이에 어찌 배단이 없겠습니까? 입경한 이래 또 보니 수가 한 인민 가운데 홀로 사는 자의 집은 여름을 지난다 하면 거의 다 허물어져 없어져서 돌아오더라도 머무를 데가 없을까 합니다. 더군다나 도성에 있는 인민들은 취화를 우러러 바치는 마음이 간절하니 어찌 영아만이 부모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우러러 바라는 마음이 이와 같은데 소민의 패단이 저와 같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특히 밝은 말씀을 내려서 빨리 그가를 돌이켜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조말생 이명덕 등이 머물러 두고 아뢰지 아니하고 김효손 원숙 등이 헌부에서 패단을 의논하여 상소하였으니 아뢰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으나 조말생 이명덕이 일찍이 상교를 들었으니 아뢰 수 없다 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이미 처자를 거느리고 큰 집에 편안히 사는데 오히려 헌부의 상소에 따라서 갑자기 환경한다면 처자와 가사는 어떻게 운수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내관 채한을 시켜 육조에 물었다. 내가 이 도읍에 액을 피하려 온 것이 아니고 작은 아이의 연고로 마음이 편안할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자 합니다. 이제 누가를 짓는 것은 실로 장관 도리가 아니다. 만약 사신이 월강한다는 보고가 있다면 연접할 곳이 있지 않고 비가 온다면 장막을 가지고 이를 접대할 수가 없다. 근래에 소민의 말을 들으니 모두 내가 빨리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양경안의 부녀의 행렬이 서로 도로에 잇따랐으니 어찌 패단이 없겠는가. 사울이 비록 액달이라 하더라도 하반에는 해가 없을 것이니 15일 이후 20일 전에 내가 환도하고자 하는데 그 가부를 의논하라. 박은이 신이 전날에 아랜 것은 한경의 사람들이 그가를 우러러 바라는 까닭이었으나 이 해를 가지고 이를 아뢰지 않았으며 또 여름을 지낼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김한로가 마땅히 아래에서부터 그 가부를 진달하게 하소서 하였다. 집이 허규, 사간, 정상, 이조참이 남금 등이 사울은 전하의 액달이니 만약 오울의 절기에 들어간다면 액달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월이 지나고 오울이 오면 씨를 뿌리는 일이 이미 끝나지만 제초가 아직 시작되지 않을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환도한다면 양쪽으로 온전히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장흥군 마천목이 오울에 동거한다면 사월의 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 길가의 전지는 다 같이면 또한 한지가 많으니 어찌 그 연에서 내릴 곳이 없을까 염려하겠습니까 하였다. 박은, 김한로, 예조판서 김여지, 총재 윤유충, 호조참의 이정간 등이 양경의 제도는 옛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액을 피하여서 와서 액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환도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길가의 전지에 잠시라도 연해서 내릴 곳이 없다면 가을을 기다려서 환도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하니 채안이 들어가 아뢰었다. 하교는 이러하였다. 내가 처음에 온 것은 액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 도읍으로 옮겨온 지 이제 이미 60여일이나 나는 장부로서도 오히려 눈물을 거둘 날이 없는데 하물며 중궁에게 있어서는 어찌 마음을 편안히 가질 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궁이 이미 환도할 계획을 정하였다. 다만 나의 형제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아직 서로 상종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 지금 환도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을 배종하고자 합니다. 만약 길가의 전지가 다 망친다고 한다면 직로로 가지 않는 것이 가하다. 사람들은 내가 한경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말하나 한경은 태조께서 도읍한 곳이고 종묘 사직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달 20일에 반드시 돌아갈 것이니 다시 여러 말 하지 말고 날짜를 정하여서 아뢰어라. 박은 등이 불가하다고 고집하니 하교하였다. 2월이 나의 액달인데 2월의 액이 어찌 4월까지 뻗치겠는가. 가령 4월이 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찌 좋기 염려하겠는가. 더구나 내가 처음에 온 것은 병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을 경히 아는 바이다. 근래에 며칠 비가 오니 별패 등이 막사를 빈 땅에 세웠으나 그 곡초가 적지 않으므로 진무에게 명하여 군가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또 길가의 집들을 보니 아울러 모두 기울어 위험한데 하물며 심처에 있어서겠는가. 만약 집이 허물어져 사람이 죽는다면 이것도 또한 염려스러운 것이다. 나의 자손이 많이 한경에 있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양쪽에서 서로 조림하는데 하물며 대수 인원이 처자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어찌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나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다시 강권하여 말하지 말라. 박은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전하께 여름을 지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액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4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갑자기 환도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미편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액을 헛되다고 논한다면 환도하는 날짜를 어찌 반드시 고르겠습니까? 하고 김한로가 전하께서 금년에 큰 액이 있었던 까닭에 대군의 우환을 당하였습니다. 신등이 바라는 바는 오로지 여름을 지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지 전까지 기한을 삼고자 합니다. 하고 조말생이 대소 사람들 가운데 본래 집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장소에 안정하여 본래 집이 있는 자는 아울러 모두 수접하는데 어찌 집이 허물어져 사람이 죽을 염려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두 번을 갈아서 왕래하는데 무슨 원망을 말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힐문하기를 내가 처음에 온 것은 피병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경들이 모두 나더러 여름을 지내도록 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니 조말생 이명덕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전하더러 여름을 지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도읍에 머물러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대군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거의 풀릴까 했어입니다. 이제 만약 환도한다면 전하께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상심함이 더욱 절박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이 도읍에 온 지 60여일인데 아직 눈물을 거둔 날이 없으니 비록 한경에 이르더라도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경들이 모두 나더러 여름을 지내게 하고자 하니 내가 만약 여름을 지낸다면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니 조말생 등이 얼굴에 기쁨을 나타냈으나 한참 만에 검교, 한성윤, 최득 이 등이 불러서 환도할 날짜를 고도록 명하였는데 동가는 초 8일이었고 하연은 11일이었다. 임금이 제안을 시켜서 온간에 택일한 글을 가지고 가서 승정원에 보이게 하고 내가 듣건대 거둥은 인군의 대절이라 하는데 이제 나의 이 행차는 고기 잡고 사냥하는 거둥이 아니다 하니 조말생 이명등이 말하기를 명일부터 일을 헤아리더라도 다만 5일을 격하였으니 각
타격의 말이 모조리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다. 하교하기를 내가 속히 환도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심에 따른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더러 여름을 지내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름을 지낼 술이 도읍에서는 많이 빚을 수 있기 때문인가? 내 지위에서도 오히려 능히 권속을 다 데리고 오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제 소민 가운데 처자를 버리고 부모를 떠난 자가 잠옷 많으니 어찌 완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사람이 향배를 알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조말생 이명덕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어찌 싫어하겠습니까? 또 어찌 배단이 있겠습니까? 이제 수고하는 사람 가운데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모두 대번하거나 장번하는 자로 하여금 다 처자를 거느리고 오게 하였으니 누가 감히 원망하고 탄식하겠습니까? 부모 처자가 먼 지방에 있는 자가 잠은 많고 남녀 가운데 이미 장성하여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자도 또한 많은데 비록 환경에 가더라도 오히려 서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나 마땅히 머물러서 여름을 지내소서 하였다. 하연 김효손 원숙이 근신과 사리를 아는 사람을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그 무지하고 단안한 군민은 부부가 각각 있으니 모두 반드시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체의 풍질의 병세는 온정에서 탕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창덕궁은 마음을 상기하는 땅이니 마땅히 이곳에 머물러서 근심하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다. 사리를 아는 자는 잠시라도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의 소망에 따르려는 것이다. 즉시 숙차할 땅을 기록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병조와 공조에서 각각 소속의 사로 하여금 수가할 일을 다스리게 하니 대소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하였다. 조말생이 한 집의 폐단을 말한다면 비단 가산을 이미 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장단지에 이르기까지 또한 실어왔는데 만약 갑자기 환도한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원숙이 나는 짐 싣는 말을 잃었으니 장차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일단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내가 들으니 박은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전날 취하였기 때문에 계사할 때 능히 다 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는데 무엇을 지적하여 말하였는가? 하니 이명덕 김효선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박은의 말을 들으니 근래 한경에서 왔는데 족속이 와서 전별하여 여러 날 과음하였으므로 길을 오는 중에 원기가 없어졌는데다가 들어온 날 다음 날 성상의 앞에서 과음하여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계사한 것이 모두 명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한이 묻기를 좌의정이 어떤 것이 무슨 따위의 아랜 것이 무슨 따위의 일이었습니까? 하니 이명덕이 하나는 사모에 관한 일이었고 하나는 한경의 사람들이 거가를 바란다는 일이었습니다 했다. 제한이 또 묻기를 다만 이것뿐이었습니까? 하니 이명덕이 또한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했다. 제한이 다시 묻지 않고 일어서서 이명덕도 또한 일어나서 제한을 따라가 귀에다 대고 말하였는데 사관이 따라가 이명덕의 뒤에 일어서서 이명덕이 지시하여 물려가서 듣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명덕이 말을 끝마치고 이에 말하기를 대저 박은은 이러한 말을 바란 것은 전하께서 자기의 말 때문에 한경에 돌아가고자 할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제 아래니 하교하기를 박은이 이 말을 바란 것은 자기의 말을 발병한 것이요 내가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박은의 말 때문이 아니고 본래 이러한 계책이 있었던 것이다. 한경의 사람들이 서동부은 함은 바로 내가 환도하리라 여기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이기지 못하였다. 한경도 또한 여름을 지낼 수를 빚을 수 있으리라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한경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사이 기후가 이상하여 전날에 서리가 내렸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치일까 합니다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저기한 일에 천변취계가 자주 보였으나 아직 뒷재앙이 없었습니다. 기후가 이상한 것이 어찌 백성들이 원망할 소치이겠습니까 하였다. 김효선이 지난해 4월에 비가 오고 눈이 내려 철을 잃었지만 지금까지 뒷재앙이 없었습니다. 신등이 전하들어 여름을 지내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달에 온정에 모욕하여 묵은 병을 치료하여 없애고 가을을 기다려서 환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을 따르고자 하니
지비하는 물건을 실어 보내라. 경기와 황해도에 입문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배단을 일으키지 말게 하고 또 관찰사와 각 고을의 수령 등으로 하여금 현신하지 말게 하라. 유도는 서울에 머물러 있음이고 치화는 물총새 깃으로 장식한 임금의 의가이다. 하연은 임금이 도착하여 연에서 내림이며 대번은 남의 대신 번을 드는 것이고 단하는 가난하고 고독함이며 숙자는 임금이 의가를 머물 때 밤을 지냄이며 발병은 변명이고 소동부원은 인심이 들뜨고 거짓말이 퍼짐을 말한다. 태종시로 35권 태종 18년 4월 2일 이모 세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가 제주에 둔전을 두도록 청하다. 제주 도안무사의 정부에 의하여 아래기를 매년 여러 곳에 세 차례 재양이라든지 진상마, 공마, 공무를 보내는데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양식과 바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양식이 듭니다. 이와 같이 1년에 소비되는 것이 약 1,000녀석인데 때없이 싸우는 군사의 양식을 도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둔전을 설치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문하여 패단이 없이 경작하게 하라 하였다. 호조에서 아래기에 의논하여 계문하였다.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객이 번다 한 고을에서도 창고에 쌀과 콩을 많이 내어서 지대하는데 심한 고을에는 전주를 무겁게 거둠으로 백성에게 패단이 미칩니다. 둔전의 종자가 많지 않으므로 예대로 차등 있게 수를 정하고 향리 일수 관노비로 하여금 번을 나누어 경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달 크게 가문다면 반드시 진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를 정지하라.